텔레비 틀면 다 나와. 안녕하세요. 시작이었던 3월이 지나고 벌써 4월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4월 1일, 바로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화장실 앞에 있는 안내판을 남자 안내판과 여자 안내판을 바꾸어 놓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좋아하는 친구한테 진심이지만 장난 같은 고백도 하고 선생님께 진심이지만 장난 같은 말도 했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만우절 장난은 이벤트에서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 장난 하나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My favorite program.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본다면 평일과 주말, 자기 전에 텔레비전으로 예능을 보다가 스르르 잠에 든 경험 모두 한 번씩 있나요? 바로 그 자기 전 보았던 예능을 회상하는 코너입니다. 모두 투지폰과 실내화를 신고 다녔던 조그마한 그 시절, 지금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번 주에 토요일 저녁을 책임졌던 무한도전을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는 토요일 자기 전을 책임졌던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박미선, 이휘재, 김구라가 MC를 맡았던 새바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방영이 되었으며 세상을 바꾸는 퀴즈의 줄임말입니다. 게스트들이 매주 다르게 나와서 근황이나 개인기 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 타깃층은 주부로 초기에 주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여러가지 실험적인 문제를 많이 냈으며 주부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VP를 가리는 형식으로는 주부 3종 경기로 과일 깎기라든가 바느질 꿰기 등 다양한 게임을 했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게 과연 퀴즈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퀴즈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의 예를 들면 화면에 나온 춤을 똑같이 따라하시오. 인기 연예인 누구누구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등과 같은 퀴즈와는 관련이 1도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 춤이나 노래와 같은 패널의 개인기가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언젠가부터는 퀴즈에서 MVP를 가려내기보다 방송 게스트들 중에 연전 다축이거나 최고의 입담의 사람에게 MVP를 주는 식의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이름만 세상을 바꾸는 퀴즈이며 실상은 토크 중심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중년 연예인들의 원숙한 입담과 스피디한 진행으로 어필해서 시청률이 여전히 좋았고 특히 토요일 밤으로 시간대를 옮긴 뒤로는 평균적으로 17% 이상의 시청률을 내며 MBC의 최강 예능 무한도전도 누르고 토요일 예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시청률이 차차 하락했습니다. 2010년 초반에만 해도 평균적으로 20%를 넘기고는 했으나
언젠가부터는 평균적으로 시청률이 한 자릿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로 옮긴 이후로는 초반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위에 5%를 유지하고 했으나 언젠가부터는 3%대로 떨어졌고 결국은 추억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아줌마들 특유의 거친 말이 자주 오간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막말 구설수에 휘말렸으며 현재까지 총 3회 이상의 방송통신위원회 경고를 받게 됩니다. 방구석 찌질이의 한마디. 이번 코너에서는 아나운서가 추억의 프로그램에서 재밌었던 편, 인상 깊었던 편을 소개하고 명대사, 유행어 등 개인적 견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아마추어의 생각으로 편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재밌는 편을 고르기보다 각종 패널들의 활약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시청자층을 주부로 타깃으로 한 후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엄마와 함께 같이 세바퀴를 시청했는데 채널들이 옛날 유명 탤런트라서 저는 잘 몰랐지만 세바퀴를 시청한 후에 친근한 연예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먼저 아이 넷을 출산하여 다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개그맨 김지선 씨입니다. 중간중간 게스트들의 개인기나 토크를 진행할 때 리액션과 적절한 반응을 하며 프로그램을 더 몰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경실과 조혜련 씨입니다. 두 분은 주부라는 타이틀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며 독설의 대가인 김구라를 눌러버린 시원하게 마음속 말을 다 해버리는 역할을 갖고 있죠.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방통위 경고의 근원이 된 막말도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패널로는 선우용녀 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고령 고정 게스트로 초기에는 방송 중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하고 정색된 반응을 보여 정색농녀라고 불렸으나 언젠가부터는 완전히 적응해나가 개그를 구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바퀴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바로 조영기 씨의 정색짤입니다. 조영기 씨는 주로 에로배우 경력과 뻥을 소재로 웃기는 담당이지만 이 장면에서 카라의 구하라가 게스트로 나와서 아이스크림이 차에 치여 죽었대요. 왜 그러게요? 차가워서요. 라는 유치한 개그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과장된 리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웃다가 뒤에서 구하라 씨를 노려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서 소름 돋는 짤로 유명합니다. 조영기 씨는 1991년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사망케하고 시신을 유기하였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노려보는 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시청자들은 추측을 하며 무섭다는 반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재밌었던 장면은 김신영이 게스트로 나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성대모사를 함께 개인기를 뽐내며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장면입니다. 큰 활약을 하게 되어 종종 세바퀴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통통했던 김신영이 홀쭉해질 정도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며 다이어트를 하고 나와서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게스트들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MZ세대들이 모를 뻔했던 옛날 개그맨 패널들의 활약을 보여준 세바퀴. 다들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사실 만우절인 만큼 저도 방송에 장난을 치고 싶었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우절은 외국에서부터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날 속은 사람을 4월의 바보, 에이프릴 풀이라고 합니다. 4월의 바보가 되지 않도록 모두 주의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프로듀서 엔지니어 아나운서 최다희였습니다.